그러니까 30평형대의 방의 사이즈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은 2.5룸 사이즈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74 타입은 이러한 단점뿐만 아니라 주방의 공간도 엄청나게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타입이 분양가가 2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델하우스를 만들더라도 이 타입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 타입은 은근히 괜찮은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은 신혼부부에게 어울리지 않지만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파트는 도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레벤투스인데요.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최근 생기고 있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안 원 펜타스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도 모델하우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곧 열리긴 하지만 모든 타입의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에서 4세대밖에 없는 84A 타입만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분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청약의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 한 번에 1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굳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완판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굳이 돈 들여서 모든 타입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분양을 진행했던 레미안 원 펜타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모델하우스 하나 만들지 않고도 경쟁률이 거의 300대 1이 넘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거주해야 하는 주거 공간인 만큼 적어도 모델하우스 정도는 만들고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하자 때문에 후분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선분양을 넘어서서 평면도만 올려놓고 어떻게 지어질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하우스도 만들지 않고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안 레벤투스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이죠. 위치 자체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바로 위에 있는 병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곡중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입지상으로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의 크기가 작고 단지의 뷰도 별로인 점이 있고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의 소음과 먼지의 영향도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하다는 평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강남 구 도곡동이라는 동네가 주는 상징성 그리고 엄청난 학군 이런 것들이 이 아파트를 프리미엄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74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상으로 보셔도 방 하나가 굉장히 좁고 길쭉하게 생겼죠. 이것은 방의 기능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D 모델링을 된 공간을 보시면 싱글 침대가 하나가 들어가면 이 공간이 거의 가득 차는 정도의 사이즈의 방인데 이게 74 타입 그러니까 30평형대의 방의 사이즈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어서 거실과 방 두 개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여서 이 방은 북서향인데다가 공간까지 굉장히 협소한 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입은 안방의 드레스룸도 엄청나게 작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침실 3에 600만원대의 옵션을 추가하면 이 자리에 드레스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추가하면 안 그래도 작은 방 사이즈가 더 작아지게 되죠.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타입은 2.5룸 사이즈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곳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방의 폭이 너무 좁아서 방으로서의 기능도 떨어지는 데다가 붙박이장을 짤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선택해서 드레스룸을 가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74 타입은 이러한 단점뿐만 아니라 주방의 공간도 엄청나게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4인용 식탁 중에서도 긴 쪽의 길이가 1000mm 밖에 되지 않는 컴팩트한 식탁을 놓았는데도 주방의 통로가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모델하우스가 갖춰진 84A 타입의 주방하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84A 타입에서는 주방 창도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넓은 주방 공간을 보면 당연히 74 타입도 이런 주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평면도를 잘 보시면 창문 위에도 상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려면 주방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평면도를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는 세탁
세탁실의 문도 세탁실 안쪽으로 열리고 있는데 74 타입은 문이 주방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용도실 구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애초에 다용도실의 크기 자체도 세탁기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문이 안쪽으로 열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타입이 분양가가 2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전체 구조에서 장점을 찾아보자면 평면도에서 반을 잘라서 위쪽까지는 정말 별로였지만 아래쪽 부분은 일반 30평형대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실의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요. 안방과 파우더장까지는 일반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드레스룸 옵션이 선택되지 않아서 이렇게 욕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지만 만약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안방에서 욕실이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방 밖으로 이동해서 욕실을 들어가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평형이 조금 특이하죠. 일반 분양 주력 타입이 20평대지만 59 타입이 아니라 58 타입입니다. 현관 중문이 3칸이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다 보니까 중문이 신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주방 공간의 너비도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58A 타입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침실 앞발코니와 같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74 타입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방 2개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이즈라는 겁니다. 74 타입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다소 협소한 거실 공간을 들 수 있고 안방의 사이즈도 좀 더 협소하다는 것인데요. 58 타입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침대의 아래쪽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슬라이드장을 구성해야 하는 사이즈입니다. 일반 분양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타입은 58B 타입일 텐데요. 58B 타입은 전체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만들더라도 이 타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58B 타입은 58A 타입보다 조금씩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아일랜드장 옆에 4인용 식탁을 배치하면 거실 공간과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고 주방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한 모습입니다. 공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실외기실이었는데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아니라 바로 실외기실이 붙어 있습니다. 세탁기실은 이쪽에 세탁기가 딱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고 오히려 실외기실의 공간이 훨씬 더 넉넉합니다. 실외기실 환기창 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창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짐을 보관하신 분들도 꽤 많겠지만 하필이면 이 공간이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58B 타입은 58A 타입보다 안방의 공간도 조금 더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로의 폭은 동일하기 때문에 침대 공간이 협소한 건 마찬가지지만 붙박이장의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의 활용성은 실질적으로 58A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도면에서는 침실 2보다 침실 3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침실 2의 붙박이장을 구성할 때 사이즈를 작게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면도상으로 봤을 땐 침실 2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사무실에서 도면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5 타입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신혼부부 한정으로 거주한다고 할 때는 45 타입은 은근히 괜찮은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은 신혼부부에게 어울리지 않지만요. 투룸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타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탁을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 부분은 제가 임의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아일랜드장을 놓고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냉장고를 놓고 나머지 거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바로 맞은편에는 욕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좁지만 거실 공간을 충분히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실 폭이 보통 구축의 20평대 거실 폭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느껴졌고요. 대신 안방 공간은 다른 타입보다 조금 더 협소하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까지 같이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45A 타입에서는 화장대까지 겸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요. 이 공간에는 침대 배치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책상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45B 타입은 A 타입보다 안방의 크기가 훨씬 넉넉하기 때문에 안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침실 하나에 수납 공간을 짜지 않더라도 싱글 침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5B 타입은 3인 가족까지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45A 타입도 거실 공간을 이렇게 꾸미지 않고 수납장을 구성한다면 좁지만 3인 가족까지는 거주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입성하고 싶어하는 강남구에 위치한 레미안 레벤투스. 이 아파트도 당연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고 완판이 되겠지만 주식을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청약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모든 타입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를 갖춰야 했던 것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